써보죠. 자, 10번.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거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건데 등차절이면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얘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n이 만약에 실수 정체면 그럼 여기서 n 값은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면 거기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 등차 수열의 항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직선에서 이렇게 15, 9, 2 이렇게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을 보고 15, 9, 2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내려가고 있구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 A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에는 지금 0번째 항을 생각해보면 너는 21이니까 21에서 UN이 되는데 너 0될 때를 보면 N은 2분의 7인가요? 3.5가 나옵니다. 3.5,0이 있다고 생각하고 3항과 4항이 동일한 높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3항은 6이 될 거니까 2가 될 거야. 맞나? 맞아요? 6인데 왜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너가 3이 될 거니까 너희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내 크기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입니다. 3. 3인 거 뭐야? 좀 이상하네요. 7항을 생각했겠지? A16을 고치자. 이거 A16 얘를 고쳐야겠다. 야, 16인 것 같아. 16. 그러면 공차가 7이니까 7을 넘어가주면 23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23. 7이냐 생각하면 여기 지금 7분의 2막 23 나오니까 7분의 23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 3 더하기 7분의 2니까 3보다 살짝 큰데 얘가 지금 3항일 때 여기 있고 7분의 여기 3 더하기 7분의 2. 자, 너랑 너의 길이보다 너랑 너의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너가 더 짧겠지. 짧으니까 3항일 때가 최소다 해가지고 3이 최소값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표현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절편에 해당하는 항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위치가 어디가 더 멀리 있는지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전 넘어갈게요. 28번.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번 문제를 볼게요. 자, AK일 때 최소값 AK가 된다. K 플러스 AK가 뜨거워 적어 있습니다. 자, 해보면 자, 여기서 얘 빼주면 지금 12 빼기 7이 5니까 얘는 5D예요. 5D. 12항에서 7항 하면 5D 나오겠지. 11항 나오겠지. 5D가 15야. 그래서 D는 3이야. 자, D가 3이면 여기 넣어자. 자, A 플러스 7D가 마이너스 되니까 3, 7에 21.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첫장이. 자, 그러면 일반항 해보자. 일반항. 얘랑은 3항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이 있었다, 6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6 더하기 3n.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가 언제 0이 되나 보자. 어차피 3분의 26일 때야. n이 3분의 26일 때. 자, 그럼 얘는 8 더하기 3분의 2니까 잘 봐. 8 더하기 3분의 2일 때 얘가 0이야. 8항이 9항보다 살짝 절대값이 크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9항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고 K는 9가 되고 있고 A9를 더해주면 되겠네. 자, A9는 여기다 9를 넣어주면 되겠죠. 9 넣어주면 1 되겠네. 1 더해주면 20, 뭐야 A9가 1? 9항이 아니야? 무슨 생각이냐? 21이었어. 플러스지. 그치. 여기가 있었구나. 자, 65죠, 65. 65면 65. 그래서 얘가 지금 21 더하기 3분의 2네. 21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22항일 때고 22항일 때고 그때는 마찬가지로 1이니까 정답은 23이 나와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보세요.
1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뿅. 다음에 19번. 자, 이번엔 반대야. 직선이랑 직선을 잡아.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어디서부터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었어요. 세로선 그어가지고 전체가 14개의 선분이 나오도록 만들었고 첫 번째 선분의 길이가 3이고 제일 마지막 건 42라 돼 있어. 이때 모든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래요. 돼요? 자, 근데 여기 길이를 좀 보자. 자, 이 길이는 어떤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y좌표에서 여기 있는 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y좌표에서 여기 있는 y좌표 뺀다는 것은 얘에서 얘 뺀다는 건데 이걸 빼주면 1차식 나오겠지. 1차식. 선분 길이는 1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x값이 일정한 같은 간격으로 그었대. x좌표가 같은 간격에 그었대. 그만 여기다 같은 간격을 넣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차식에다 같은 간격을 넣다 보면 그 녀석은 y좌표가 당연히 등차수를 나올 거야. 왜? 1차식이니까. 등차수를 1차식을 짜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뭐가 된다? 간격이 같다고 하면 반드시 등차수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과 끝에 항을 주고 가운데 전체 값이 이제 12개인 걸 14개인 걸 지금 줬으니까 이 전체 합은 첫째 항 끝에 더해서 평균 구한 다음에 개수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위에 없고 그냥 도형으로 줘도 직선과 직선끼리 뺀 요 차이는 간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등차수열이야. 다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너 4, 5 가운데 7이래, 6이 7이래. 그러면 첫째 항이 4니까 7항은 a 플러스 6d가 지금 6인 거죠. 4 넣어주면 d가 나오겠지. d가 6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0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의 2배에다가 3분의 1이 9개 분의 2 곱하기 전체 10개 해주면 되겠지. 얘 전체 합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이 여기서 등차수 나온다는 거.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문제는 그냥 수열 문제는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같은 직선끼리의 간격이 똑같으면 수열 등차수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딱 봤을 때 차수열 보이는 그렇지, 그냥 등차수를 줄 주는 없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등차수열인 건데 그 말을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등차수열이라는 말을 주고 싶은데 등차수열을 돌려서 말한다. 계산이겠죠? 2번과 3번입니다. 그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인지만 하면 돼. 아, 등에서 나오는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31번도. 이거 어떤 경우냐?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이 1인 2차식일 때 서로 빼주면 2차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야. 왜? 2차식이 사라지니까 1차식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등차수인 거 알면 3이랑 15가 끝에 나왔으니까 3 더하기 15 나누기 2 곱하기 전체 10개 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렇게 빨리 풀어줄 거야. 자, 오른쪽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와 33번. 32번 가보시죠.
3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2번 왜 그럴까? 똑같죠? 뭐 교과에는 32번에 2번 볼까? 32번에 1번은 3번, 2번은 1번, 매에서 32번 보자. 저거는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 길이를 식으로 써야 되는데. 길이를 식으로 여기서 10개 항의 합이 110이라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첫 번째 항은 A1이라 하자 A2라 하자 A11 할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A0이 0이라는 거야. 그 말은 얘가 공차 D부터 시작할 거야. 2D. 그래서 A가 곧 공차인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0D니까 전체 합이 지금 110에 그럼 11D에다가 곱하기 10개가 110인 거죠? 그래서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교점이 0이니까 0번째 항이 뭐 없지 소용이 없지만 0번째 항이 0이구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 뭔데? 그 위에는 교점이 어딘지 몰라. 이게 그냥 임의의 교점이야. 그냥 거의 임의인 느낌이고 밑에가 교점 위치 좋기 때문에 얘가 좀 달라 볼 수 있겠네. 넘어갈게요. 자, 등차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 쉽습니다. 요거 시합 필기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SN이 나와 있는데요.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얘를 구하래. 3만까지 더하래. 자, 그러면 얘를 구할 건데 안에 있는 A, 2K, -1의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해볼게. 자, 요 녀석의 일반항 어떻게 한다? A는 바로 구할 수 있다. A는 너의 2배 2n에다가 4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3이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2항부터 성립해. 1항은요? 1항은 따로 구하세요. 1항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얘는 7이 되니까 얘는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야? 2k-1을 넣을 거야. 2k-1을 넣어주면 2에다가 2k-1 넣고 더하기 3 넣어서 이 녀석의 4k 플러스 1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자 1항을 넣었을 때 지금 1항이 나오지. 근데 1항은 얘가 아니고 얘란 말이야. 그래서 1항을 제외한 2항부터 3항은 여기 나와 있지. 2항부터 넣을 수 있어. 2항부터. 다시 여기다 1 넣으면 1항 나오잖아. 근데 1항은 얘 규칙을 따르는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의 규칙을 넣었으니까 1항 빼고 2항부터는 이게 가능하겠죠? 3항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3항부터 2항부터 가능 2항부터. 2K는 2부터 넣을 수 있어. 돼요? 2를 넣어봐. A3 나오잖아. A3 여기서 넣으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2항 넣을 수 있어. A1은 따로 구해. A1은 7이니까 7 따로 구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시그마 K는 2부터 3까지는 얘를 쓰고 1항은 따로 구해서 7 쓰는 거야. 7. 자, 내가 시그마를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는 여기 지금 숫자 좀 커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시그마 공식 안 쓸게요. 시그마 공식 뒤에 배울 거니까 얘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이 4K 플러스 1입니다. 1, 2 넣어주면 첫째 나온다. 2 넣어주면 9. 그 다음에 얘 공차가 4니까 4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되겠네 얘는. 간단하니까 얘는 그냥 나를 더할게. 9 더하기 13이니까 22가 나오고 7 더하기 29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5번. 그럼 4번 문제 풀어보죠. 문제 볼게요. 마플에 있는 문제는 33번의 2번 문제입니다. 좀 쉽게 배정했습니다. 이쪽 거는.
한번 2번 볼게요. 순서는 1번은 3번, 2번은 볼게요. 보세요. A에는 2배, 더해서 빼. A5는 떨어야 되죠? A5는 8.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2키만 1고 A 2키만 1래. 너는 2K만 1 넣어주면 빨리 해볼게. 4K에다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A1은요? A1 여기 넣으면 안 되고 8 그대로 가져와야 돼. 자, 그럼 문제에서 이걸 11항까지 더하랬으니까 자, 첫째 항만 따로 계산해. 첫째 항만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항부터는 여기다 넣어서 계산합니다. 2부터 10일까지 이렇게. 그럼 첫째 항은 8이 나왔고, 자, 얘는 저기서 4K-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 넣었더니 7 나온다 그지? 7 더하기 그 다음 다시 커질 거 아니야.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10에서 2 빼면 9인데 더하기 10개.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 4이면 7 곱하기 2에다가 4가 9개 분의 2 곱하기 10개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항부터는 따로 계산하고 2항부터 10항까지 10개의 항은 이렇게 등차에서 따로 구해주고 첫째 항과 공차항만 먼저 하지. 나머지 8만 따로 해주면 돼.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되시죠? 자, 등비수열 앞에 내가 앞쪽에 딱 개념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4.2예요. 4.2 등비 중앙 바로 봅니다. 자, 등비 수열이란 무엇인가? 등비 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2, 4, 8, 16 이렇게 곱하기 비율 곱하기 2 곱하기 비율이 똑같죠, 그죠?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첫째 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할 거 아니야, 얘는. 등차 수열과 다르게 되지. 1 곱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등비 수열 이런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치면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숫자가 얘를 A라 하면 얘는 AR, 너는 AR 제곱 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이 양 끝에 뭐라 해야 되지? 조합평균이라는 자, 너의 제곱이 너랑 너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너 제곱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이 너랑 나랑 똑같다. B제곱이 H에게 성립합니다. 등비수열 이런 세 개의 숫자는 등비 중앙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너가 성립합니다. 자, 바로 돌아갈게요. 이게 세수가 등비수열 이런데 이건 가운데의 제곱. 너가 양 끝에 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예선을 파겠지. 그래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x 제곱에다가 빼기 2, 3x 플러스 1 나오는 거죠. 뭐 2x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너 0 되니까 x가 0 또는 5이 나오겠지. 자, 양수라 했으니까 0은 안 되겠다. x는 5가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등비 중앙.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등차 수열과 등비 중앙이 같이 있어요. 이때는 자, 볼게. 등차 수열은 2x는 4 더하기 y라 쓰고 우리는 등비 수열인데 등비수 y제곱은 4x라 씁니다. 자,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할 건데 y 대신 없죠. y 대신에 2x 빼기 4를 y로 넣어주면 자 2x 빼기 4를 넣었지? 양면 4 나눠줍니다. x 빼기 2제곱 너가 x니까 x제곱에다가 빼기 4x 넘어가면 5x 더하기 4가 0이야. 자, x가 나오죠? x가 1 또는 4가 나오는데 자 1을 넣어주면 여기 1 넣어주면 y가 변경되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고 y가 4 넣어주면 4가 되니까 y가 공비와 음수의 등비수열 공비와 음수의 등비수열 그러면 x랑 y가 부호 달라야겠네? 그럼 요게 되겠다. 그래서 x랑 y가 부호는 x가 1, y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막 섞여있을 때는 등비수열, 등비중앙, 등차중앙 이런 걸로 식을 간단히 표현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마치 근각의 강의 느낌이야. 자, 어느 정도 문제 풀어보자.
8과 94 나옵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다음 구간에 주어진 거. 오케이. 자, 3번 가보자. 3번. 자, 첫째부터 5항까지 합이 5이고 10항까지 합이 20인 밑에 있다. 자, n항까지 합은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항에다가 r의 n제곱 빼기 1, r 빼기 1. 증명 안 할게요. 증명 r 빼 해가지고 선 빼면 되는 거죠, 그지? r 빼. 다 나오고. 저기서 1하는 거 알아보고 2차 껴야 되죠. 바꿔야 돼요. 요거 외우신 분들이고 요거 외우신 분들. 보통 이거 1부터 잘릴 때, 1부터 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에서 밑에 빼가지고 r-1 나눠준 게 이거지. 이 공식이야. 자, 그래서 저희가 첫째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S5가 지금 5가 돼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r의 5제곱 빼기 1 첫째 항에다가 r 빼기 1 넣어가지고 5다 이렇게 쓰고. 자, 10항까지 하면 20이래요. S22, 21이래요. 그러면은 A에다가 R의 20제곱 빼기 1 분의 R 빼기 1 씁니다. 너가 얼마? 너가 10항까지다. 10항이 늘 10항. 자, 해주면 10항이니까 너가 지금 20이다. 근데 S15까지 구하래. S15로 구하죠. R의 15제곱 빼기 1 R 빼기 1 너를 구할 건데 볼게요. 자, 여기 안에 제가 R의 10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R의 5제곱 빼기 1과 R의 5제곱 더하기 1로 이게 인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얘랑 동일해요. 얘 이제 5 넣어주면 5에다 넣어 곱한 거 5에다가 넣어 곱한 거 너가 지금 20이 되는 거니까 얘가 4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R 5제곱 뭐야? 너가 3이야. 그럼 이걸 구하고 나면 이제 다 풀려. 여기는 봐봐. 얘는 R의 5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 R의 5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극성공식. 그럼 여기서 얘가 또 얘랑 똑같아. 너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5가 되니까 5 곱하기 얘는 너의 제곱이죠. 9 더하기 3 더하기 1 하셔가지고 얘는 13 곱하기 5가 되어서 6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등차 수열도 같은 개수만큼 더했을 때 서로 등차 수열이 이룬다 했지. 얘도 똑같아. 얘는 5항까지 합이 5잖아. A1부터 A5항까지 합이 5인 거잖아. A6부터 A10항까지 합도 똑같이 등차 수열, 등비수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20에서 5 빼면 뭐예요? 15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A11부터 A15까지는 뭐겠어? 3배 해주니까 4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5항까지 하면 이거 다 더해주는 거야. 다 더해주면 65가 똑같이 나오죠.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수일 때, 근데 등비수열은 같은 수가 아니면 되게 숫자가 복잡해지거든요. 거의 모든 문제가 같은 수만큼 나오니까 얘는 등비수열도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다음에 2번 나오죠.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성립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AM 구할 때 이거 쓰자. A 빼기 M. 그럼 여기다가 해주면 3 곱하기 2의 M 플러스 1 플러스 4K 에다가 뺍니다. 너 빼주면 너가 지금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 자, 빼주면 뭐가 나옵니까? 자, 4K끼리 사라지고요.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데 얘는 N제곱이 통일돼야 되니까 N제곱 묶어줘. 그럼 3, 2, 6에다가 3 빼는 거지. 3 곱하기 2에 들어 나오거든. 너가 뭐야? AN이야. 근데 얘가 언제? 2부터 3이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아예 공식화 시키자. SN은 A 곱하기 A를 할까? P를 하자. P 곱하기 A의 R제곱 플러스 B라 쓰면 SN은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얘에서 빼면 AN이 나오는데 이거는 B 사라지고 얘는 AR 마이너스를 묶여지겠죠. 그러면 AR에다가 AP에다가 P를 뺄 거니까 A가 이렇게 됩니다. P로 묶어준 P에다가 A의 R-1 곱하기 A 빼기 1인데 자, 요게 공식인데 공식을 얘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좀 복잡하지 않다고. 근데 여기 아무튼 요거를 이제 묶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보자. 1녀석이 지금 봐봐.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2항부터 성립할 거 아니야. 자, 2항부터는 지금 등비수가 성립한 게 보이죠? 딱 시계 꼬리. 그러면 A1이 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2항부터 성립하니까 1만 따르면 되지. 1만. 얘만 중요하지. 1항 넣어보자. 1 넣었더니 얘는 3 곱하기 1 넣었더니 2제곱 플러스 4K가 나오는데 여기는 12 더하기 4K 나오는데 여기다가 1 넣은 값은 6이 되니까 6이랑 얘랑 같으면 되겠죠. 4K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9분의 3이 되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AN을 구한 다음에 요 AN의 규칙이 1항부터 성립하면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룬 거니까 1항을 따로 구해서 여기다 1 넣은 거랑 1항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개요고. 자, 빨리 푸는 방법은 요거를 이렇게 위에 있는 녀석을 n으로 바꿔주세요.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 되지. 얘를 n으로 바꿔. n. 그 상태에서 너랑 더해서 0 내면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여기서 쓰이는데 여기서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으려면 P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해볼까? 1 넣으면 AP 더하기 B가 나오고 여기다 1 넣어주면 여기 사라지고 1 넣어주면 R에다 1 넣었으니까 R에다 1 넣었지. 1 넣었어 N이지 이거. 자, 여기다 1 넣어주면 얘는 P 더하기 A 빼기 1인데 자, 얘가 똑같으려면 B랑 P랑 마이너스랑 똑같아야지. 넘어가면 P 더하기 B가 0이 되면 되지. 그래서 SN을 N제곱으로 고쳐야 돼. 얘 항상 N으로 고쳐야 돼. N제곱 고쳤을 때 이 개수랑 얘랑 더했을 때 0 되면 너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쭉 정리해두고 답은 4번 나올 겁니다. 딱 마지막 하고 옵션이 들어가면 되겠네. 자, 원리합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 이거 은근히 나온다. 자, 연이율이 10%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 생각했을 때 10년 동안 적립하시고 한다. 10년 만에 적립을 원리합계로 거시고 되니까 이렇게 쭉
1년, 2년, 3년, 9년, 10년 말에 내가 받을 거야. 자, 내가 얼마 넣는다? 50만 원 넣으라고. 50만 원. 1년마다. 근데 매년 초에 넣는데 매년 초에. 자, 첫 번째 매년 초에 넣을 거야. 여기서 50만 원 넣을 거야. 50만 원. 그럼 50만 원 처음 넣었던 거는 몇 년을 묵을 거냐면 1년, 2년, 3년에서 10년 묵을 거야. 10년. 근데 1년 묵을 때마다 연이율이 10%니까 1.1을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50에다가 1.1을 곱할 거야. 50에다가 1.1을 또 곱할 거야. 그럼 10번 곱했으니까 50에다가 1.1을 10번 곱하면 나오겠지. 처음 넣은 50만 원은. 자, 두 번째 또 넣을 거야. 여기 또 50만 원 또 넣을 거야. 그럼 50만 원 곱하기 1.1 넣을 거야. 또 이렇게 해서 50 곱하기 1.1에 이번엔 9점 나오겠지. 그럼 마지막에 넣은 게 50만 원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곱하기 1.1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얘를 다 더했을 때 첫째 항을 넣어볼 거니까 첫째 항부터 1.1이 곱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공비가 1.1이니까 1.1에 10번 빼기 1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매년 초에 넣었을 때의 그림입니다. 자, 매년 말에 넣었을 때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50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50이 1050이 그럼 얘는 9년을 묶을 거냐 9년을. 그래서 50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되고 그 다음 50은 여기 나올 거니까 이 50은 8년 붙겠죠. 50 곱하기 1.1에 8제곱 되겠지. 그럼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넣을게 넣자마자 빼는 거야. 50만 원을 넣자마자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안 묶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매년 말에 넣었을 때는 첫째 항에 50이 나오고 똑같이 1.1에 10제곱 빼기 1 빼기 1.1 빼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매년 말에 넣었을 때고 매년 초에 넣었을 때 뭐가 달라요? 이게 첫째 항이 1.1이 곱해지느냐 안 곱해지느냐 이게 다른 거야. 매년 초에 넣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첫째 항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1.1을 곱했을 것이고 매년 말에 넣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녀석은 넣자마자 빼는 거니까 50은 1.1 안 곱하게 되는 거지. 매년 말에 넣었을 때는 1.1 없고 매년 초에 넣었을 때 1.1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2.6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8번 문장 풀어보시고 잘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해주세요. 150만 원치. 이게 10년. 첫 번째 메뉴 초에 넣었을 때는 50만 원, 11년, 1년 모으면 10%가 이어주고 아니면 원래 50이라 10분의 1, 50만 원. 10분의 11로 나왔다. 사실 1.1 나왔다. 1년 모으면 1.1씩 나오면 1.1, 10년 모았어. 두 번째 나온 거 보시면 1.1,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그냥 50만 원, 1.1만 원 이거 매년 초에 나왔어요. 매년 말에 이제 50 나온 게 굳이 마지막 나온 게 50만 넣지만 빼는 거 이게 다 나온 거 아니야. 첫장에 50만 원 매년 초에 나왔을 때는 마지막 나온 것도 1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안 기다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뒷면에서 합방식으로 풀면 되겠다. 개념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귀납적 정의 다음으로 다 하신 분은 오늘 수업 정리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연율이 10%니까 한 번 넣을 때마다 10%를 주지. 이 0.1, 150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 더하는 50을 줬을 때 1 더하기 0.1입니다. 1.1을 곱해진다. 그러니까 1년 먹을 때마다 1.1 곱해진다. 그러면 얘가 지금 10년 먹을 거야. 내년 초에 나왔을 때. 이 50만 원은 10년 먹을 거니까 50에다가 1.1 곱하기 10제곱 나오는 거지. 처음 나온 50만 원. 두 번째 나온 50만 원은 9년 먹겠죠. 제일 마지막에 나온 50만 원은 1년 먹을 거야. 얘는 10년 말에 가져가지고 전체 합이잖아. 얘는 말에 적는 거지. 얘는 말에 이제 1년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
매년 말에 적용할 거니까 처음 넣은 50만 원 9년만 묻어요. 두 번째 넣은 50만 원 8년을 묻어요. 그냥 2년 말에 적용해서 8년 동안 기대요. 50만 원 마지막 먹은 50만 원 나오죠. 넣쳐서 뺏어서 그리고 다 먹으니까 뭐가 다르냐면 얘랑 얘는 1.1씩 나눠지는 거야. 1점씩 나눠지는 거야. 전체하고.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한 거 왜냐면 너처럼 빼는 게 왜 넣은 거지? 이런 말이 많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이런 거 살구 느낌?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럼 이제 매년 말에 이렇게 10년 할부를 했다 쳐. 10년 할부 느낌. 이건 지금 적립하는 거고, 이건 할부를 조금 적립을 하는 느낌이 좀 바꾼 개념이 있는 느낌. 할부할 때 이걸 이해해야 돼. 할부는 이제 매년 말에 하잖아. 찾아와서 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또